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 코치 양희성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북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북클럽부터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제가 이제 커리어 준탁동시라는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 안에 이제 북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책을 선정해서 같이 책을 읽고 뭐 인증샷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느낌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무료 모임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리어 준탁 동시에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김영준의 멀티팩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수정 케인의 quiet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나는 왜 일하는가, 헬렌 정의 나는 왜 일하는가를 읽고 있습니다. 4월 달 책은 아직 미정이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정 케인부터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케인. 내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내향적인 것 때문에 이 책을 쓰신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벌레였고, 집안이 유대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이나 금전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인드도 좋지만 뭐 책도 많이 읽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 읽었던 그런 분위기고, 그 뭐 공부 잘하셨겠죠.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법대 나오셔서 이제 변호사,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변호사를 했죠. 근데 그 본인 성격하고 이제 직업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좀 외향적인 사람은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는 본인이 별로 이제 그런 어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조그만한 뭐 열등의식 같은 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도 가졌을 테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을 갖다 좀 감추거나 외향적으로 이제 보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내향적인 기질이 장점도 많다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증명을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 책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출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책을 많이 쓰신 분은 아니에요. 이 책 이후에는 뭐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책을 쓴 건 아니고요. 뭐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뭐 4년 동안 이름을 올렸다니까 스테디셀러죠. 스테디셀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심리학자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보통 많이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학자는 아니시잖아요. 학자는 아닌데 이렇게 썼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권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쉽게 쓴 책은 아니에요. 초고를 뭐 2년 정도 걸렸고 그걸 탈고하는 데까지 전부 한 7년 정도 걸렸다니까 그렇고, 이제 공저가 또 있습니다. 그 청소년을 위한 콰이어트 파워라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책이 많은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요. 내용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피소드도 많고 거기에 소개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책은 아닙니다. 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저는 물론 제독을 한 거지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같이 읽으셨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이 책이 뭐 잠깐 제가 소개한 걸로 이제 이 책을 모두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성격의 탄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탄생. 18세기 이전에는요, 영어에 성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인격의 문화, 이제 인격이 중요한 거지, 뭐 성격이라는 거는 말조차도 없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좋은 성격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회자된 겁니다. 여기 이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데요. 데일 카네기가 이제 뭐 목장에서 일하는 이제 소년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판매원으로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대중 연설가로 이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영향이 큰 거죠. 뭔가 외향적이어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판매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격에 대한 이제 연구도 칼 융이 이제 그 심리 유형론, 성격 유형론이라는 책을 낸 것도 20세기 초 아닙니까? 그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칼 융도 내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나 이런 거에 우려 섞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자신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큰 압박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한 거죠. 우리 애가 조용하게 클래식 음악만 들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취미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큰일 날, 제가 이제 뭐가 되려고 저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그 명문대 입학사정관들이 뽑을 때, 외향적인 거에 기준을 두고 이제 뽑았다는 거죠. 외향적인 거, 적극적인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도 뭐 수시의 학종이나 이런 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생부에 세특에 그런 것들 적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궁금한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발표도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특에 잘 적혀야지 학종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고 막 정규 동아리도 하고 뭐 없으면 자율 동아리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집단 사고의 현장을 갖다가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토니 로빈스의 그 자기계발 워크숍에 대해서 그 아주 그냥 심층 취재합니다. 마치 기자처럼 묘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영업 조직 있지 않습니까? 판매 조직이나 영업 조직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컨벤션이나 이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조금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을 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 왜냐면 기업이 그런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도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결국은 뭐 그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소개가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소개를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릭 워런 목사님이 교회랍니다. 그 세트백 처치란데.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교회도 보면은 막 다 똑같진 않지만 약간 들썩들썩 하잖아요, 요즘. 가면은 이렇게 조용한 교회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보면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애플 창업자 중에 이제 같이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창업을 했던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애플 창업한 뒤에도 사실은 HP를 계속 다녔거든요. 다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침에 진짜 새벽같이 일출을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혼자 일하는 거예요. 예. 일하고 또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다시 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최고의 어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혼자 일해라 이런 조언을 할 만큼 어,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던 분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사고의 어떤 분위기와 나홀로 일하는 거를 갖다 이제 비교를 이제 해줍니다. 저자가. 예. 그리고 이제 기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질 뛰어넘기라는 키워드인데요. 기질하고 이제 성격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예. 뭐 저자가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는데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천적인 겁니다. 예. 선천적인 거. 근데 성격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은 기질도 있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거,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그 기질이 좀 버무려지잖아요. 예,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질이 이제 뭐 건축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기초가 되는 거라면 그 건물이 이제 성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냐. 예, 천성이냐 아니면 양육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무슨 예를 들면 눈보라가 오는데 이 눈보라의 원인이 기온 때문이냐 습도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천성이냐 뭐 아니면 뭐 양육을 통해서 이 성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뭐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얘기입니다. 기질이냐 성격이냐 이게 결국은 이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라면서 양육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난초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이제 영화 미나리가 예, 이제 난리죠. 이제 뭐 상 받는다고. 근데 그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민들레나 미나리 뭐 이런 데서는 아무 데서나 아주 막 더러운 데서도 막 그냥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초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잘 키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거가 이제 그런 걸 탄다는 거죠.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적절한 조건이 맞춰줘야지 근사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우아하고 멋진 예, 난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나오고 바꿀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줄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냥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이 원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변형할 수 있어요. 잡아당기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끊어지겠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지만 그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조금 그걸 갖다가 뭐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벗어나면은 결국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을, 기질을, 성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스윗 스팟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자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최적 수준의 각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저자는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뭐랄까 가장 기분이 좋은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자극적인 거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그 책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조용하게 이제 그 해먹에서 예,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책을 딱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각자의 스윗 스팟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몇 분 소개가 됩니다. 예,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간디, 예, 간디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이제 간디가 굉장히 어떤 무저항, 예,
이제 부드러움을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가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겁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거의 못했답니다. 예, 뭐 어디 가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 이제 뭐 연설이나 이런 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말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인도에 있는 거기 인도가 카스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랬답니다. 너 영국 가면 넌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영국에서 살 수 있냐? 너는 반드시 가면은 그 규율을 깰 거다. 반대하는데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뭐 제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제명이 됐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일종의 보면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그 자제력. 그러니까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중에는 이제 그런 자제력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남아공에서 이제 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선서를 하는 거죠. 이제, 법관으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선서를 해야 되는데, 당신 터번 벗어라. 벗어라 그랬는데, 실제로 벗었답니다. 예, 벗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이제 고분고분한 어떤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다. 내가 고분한 게 아니라, 그런 자제력이죠. 예, 자제력. 그리고 간디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예, 그런 것들의 어떤 발로다. 뭐, 주위 사람들은, 친한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간디는 그랬답니다. 예, 나는 이제 그 고분고분하게 어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단호하게 추구한다. 예. 그렇게 자기한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고분고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화장실에 숨은 사람이 한 분 나오십니다. 예, 이분이 이제 브라이언 리틀이라는 분입니다. 브라이언 리틀이라는 교수인데, 이분도 굉장히 내향적인 거죠. 내향적인 건데,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누가 저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으로 봐? 할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그 내향적인 사람이라 강의 끝나면은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강의 끝나면은 뭐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사관학교 가가지고 캐나다 어디 사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뭐 장교들 대상으로 이제 장교들이 끝나고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얼마나 좋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걸 원했는데 도망갔다는 거죠. 화장실로. 네, 화장실 도망가고 그 발이 보이지 않게 막 그 벽에다가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대고 할 정도로 일단은 에너지를 쏟으면 예,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 그 강의가 됐던 어떤 게 됐든 간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게 자기만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행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자유특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 외향성이죠. 예. 가짜 외향성.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라이언 리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특성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계약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타협이죠. 예, 타협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하루에다 불 펴놓고 불멍하고 싶어. 근데 와이프는 파티에 가고 싶어. 예, 성향이 다르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불멍할게. 다음 주는 내가 파티 갈게.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타협을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하고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친구가 나오라 그러면 왜 술 먹자 그러면은 뭐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뭐 나는 뭐 한 달에 두 번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의 자유특성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챕터별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작가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결론처럼 결론 챕터가 있습니다. 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하자면 거기에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안에 본문은 되게 이제 어렵게 책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래도 쉽게 쓰셨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랑은 필수지만 사교성은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강요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저녁에 뭐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근데 변호사 그만뒀잖아요. 그 TV 앵커가 이제 됐어. 만약에 내향적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도서관 학위를 따서 도서관 사서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외향적인 모습으로 TV 앵커로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회복 환경을 만들어라. 뭐 책에 보면은 널브러질 수 있는 그런 소파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향이라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아이의 어떤 독창성을 기뻐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기업의 어떤 관리자라면, 아니 뭐 오너나 뭐 어떤 관리자라면, 당신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의 3분의 1이나 뭐 많으면 반 정도는 내향이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내향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그게 뭐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는 내향인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능력을 좀 발휘하게 어떤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고 뭐 점심시간에 무슨 뭐 생일 파티 한다든가 무슨 뭐 그런 팀 빌딩 워크샵 이런 거 뭐 너무 자주 해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향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비유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정원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거기 보면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토끼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토끼굴로 굴러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새롭고 환상적인 모험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봐줘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작가인 루이스 캐럴도 내향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격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MBTI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성격 5요인 빅5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애니어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이제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 MBTI도 보면은 네 가지 그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빅5는 5개,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은 9개입니다. 9개.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것만 내향하고 외향만 위주로 이제 쓰신 거예요. 아마 이분이 심리학자라면 그렇게 접근은 하지 않았겠죠. 골고루 이제 했겠죠. 근데 하여튼 집요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향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를 갖다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MBTI하고 이제 빅5 중에서도 이제 겹치는 게 사실은 외향하고 내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성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향이나 외향,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한 1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 복리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